16년도 내년도에는 지역 혁신 방산 생태계 그 예산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한 200% 이상 증대되어서 방산 혁신 클러스터가 한 4개 정도 신규로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에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도전은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경기도와 인천이 뛰어들면서 좀 더 심한 경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그동안 방산 혁신 클러스터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상 로봇 분야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망하고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했던 경험을 봤을 때는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약 500억 정도의 지자체와 국비가 반반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기존의 그 클러스터는 약간 좀 어떤 외형적인 보여주기식이나 또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주기식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논산과 충남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장비 도입이라든지 종합시험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산혁신 클러스터가 5개년으로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끝날 때쯤이나 또는 사업이 끝난 후에 완공될 수 있어서 좀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논산과 충남의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시설 구축을 최소한으로 하고 연구개발이나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육성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골고루 발전이 있을 거고 같고요. AI 지상 로봇 분야에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래도 아주 궁금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산 클러스터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4개로 이렇게 된다고 했고, 그러면 4개라 그러면 그 주제별 내용을 저희 지금 논산이 추구하는 거하고 논산은 너무 크게 잡고 있는데 막상 클러스터 4개를 다 충남이 가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단장님께서 4개가 뭔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산혁신 클러스터는 국방의 신산 분야, 그러니까 로봇, 드론, AI, 반도체, 우주 이런 첨단 기술 분야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소재 센서가 추가되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요청한 MRO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개를 만약에 선정한다고 하면 아마도 함정 MRO가 하나가 우선시 될 거고요. 나머지 3개는 첨단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AI와 로봇이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드론은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로봇이 충남에서 그동안 쭉 준비를 해왔고 했기 때문에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주십시오.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소개받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무인 복합연구 센터장입니다. 네, 지상 무인체계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 이제 폭발물 로봇 정도를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국방왕 연구소하고 이제 무인수색이라는 이런 좀 큰 한 10톤 되는 이제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요즘에 해외에 뭐 수출도 잘 되고 K9 수출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저희의 이런 성장이 이제 조만간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좀 중단되고 이렇게 하면 지속이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그래서 이런 지상 무인 체계 쪽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고 현재 이제 해외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새로운 이런 지상 무기 체계나 이런 거는 예전에 K9이나 이런 장비들 다 만들고 나서 그게 성능이 맞는지 이런 걸 시험을 하는 시험 장소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지상 무인 체계나 드론을 잘 보시면 아직 운영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개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기존에 저희가 알던 이런 시험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게 운영 개념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당한 용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연구 개발, 운영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연구 개발 단지하고 실증 센터를 통합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상 무인 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전에다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미래산업부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무인 체계들이 실제 산단이 만들어지고 실증 센터가 있는 곳이 다 군에 근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그 행위를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군이 주관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 이것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전 지역에 이제 계룡대뿐만 아니라 뭐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마 중심이 돼서 이런 이제 무인 체계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시청단지가 엄청나게 수요가 몰릴 거라고 저희는 이미 3년 뒤에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어쨌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일단은 이런 실증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실증에 대한 수요를 좀 창출하고 폭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대전에 있는 이런 현장업체들하고 이런 실증 프로젝트를 바로 좀 이 실증센터가 걸리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중소업체들하고 좀 이런 시너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연수 제품하고 군용 제품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좀 다르고요. 성능이 나오더라도 이제 군에 쓰기 위해서는 개조를 하고 막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막 이런 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가장 부족한 거가 이제 군의 운용 개념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가 아까 그런 실증센터가 만들어지고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도 이게 상생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래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가 하여튼 방산의 우리나라를 리더격인데 대전에 지금 연구센터까지는 오신 거고 실증센터는 논산에서 만들어 드리면 같이 활용하고 싶은 그런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센터까지도 따로 기업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지금 센터 대전에는 이제 에어로가 되게 그룹이다 보니까 대전에 또 하나 연구소가 따로 있고요. 네, 저희고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무소도 따로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증센터라고 말하는 거는 규모자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실증센터는 뭐 드론 실증센터 이렇게 조그만 레벨 수준이 아니고요. 좀 규모가 좀 크고요. 그 센터를 만약 짓게 되면 그 안에 부지는 누가 확보할 거며 안에 건물은 누가 지을 거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좀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업체가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별도로 이제 만약에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클러스터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짓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거는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ADD나 군 모든 시설은 5시 되면 퇴근해야 되고요. 데이터 보안이가 인원 보안 때문에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논산에 이 실증센터가 민주도로 짓게 되면 누구나 와서 밤샘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로봇 기업들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군시설에 가서는.
이제 그게 이제 좀 한계이기도 한데 지금 그게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 그림이 하나만 아니라 모든 로봇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빅인프라가 개방형으로 만들어지면 하나 에어로도 안 쓸 이유는 없다. 방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당연히 이제 하나 에어스페이스를 위한 실증센터는 아니고요. 뭐 지상 무인 체계를 위한 실증센터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연찮게 앞장을 서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 국가에 현재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도 있고 거기가 이제 이런 보안 시설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던지된 캡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제 시험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짓는 곳은 시험장이 아니고 연구개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장비를 이렇게 운용을 해보고 거기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네, 소프트웨어로 수정을 하고 하드웨어로 수정을 하고 이게 롱텀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험을 한다 그러면 한 2달 시험을 하고 패스하면 이제 넘어가고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 자체를 거기서 진행을 한다고 무인체계의 특성상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이제 이런 규모나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검증이나 인증을 해줄 수 있는 인증센터도 같이 통합을 해서 짓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약간 겹치는, 논산이 생각하는 거나 충남이 생각하는 게 겹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발표드린 대로 충남은 학습 데이터하고 단순히 실증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좀 학습을 해야 돼요, 로봇은. 그리고 그 민 운용 경험 많은 사람들, 군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정말 사종 로봇이 어떻게 공격해라, 뭐 낮은 포복해라 이런 것들 다 학습을 통해서 돼야 되니까 그 학습 환경을 좀 더 넓은 지역의 논산이 구축해 준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가 생각하는 연구개발의 좁은 범위에 실정하고 논산이 생각하는 넓은 범위가 약간 좀 오버래핑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그 이견들을 좁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만 군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군에 와서 실질적으로 작전을 여기서 펼치고 작전을 모의하고 하는 것들까지가 군이 논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가 차원의 이런 실정센터가 만들게 되면 군도 지원을 해줄 걸로 생각하고 논산이 논산을 위한 그림이 아니고 지금 국가 국방 로봇을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잘 세팅을 할 걸로 생각하고 다음 우리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화여대 최선환 교수고요. 이대에서 이제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션 연구실을 이제 지도하면서 디지털 트윈과 AI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위사업청에도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이렇게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충남에서 진행되는 행사인데 뜬금없이 서울에 있는 교수를 불러다 놓고 이제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처가가 다 충남에 계시고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계셔서 충남에 워낙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렇게 이런 포럼을 통해서 이제 더 발전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AI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소버린 AI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국가 주도로 AI를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사실 AI가 추천해주는 글을 읽고 AI가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고 심지어 AI가 추천해주는 상품도 사고 그 다음에 저희 심지어 요즘은 GPT나 이런 걸 통해서 AI한테 질문하고 답변도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굉장히 그 AI로 첨단 국방과 K-방산을 선도하다는 주제가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앞선 연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국방에서 AI가 굉장히 전투체계 적용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생산이나 또 유지 보수, 더 나아가서는 지휘체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멈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AI가 핵심적인 기술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제 전 정부이긴 하지만 이제 국방혁신 4.0을 시작으로 해서 국방 AI 적용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그 AI를 하기 위해서 사실 AI의 핵심 본체는 AI 모델이 아니라 AI의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4차 AI의 4대 석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AI 개발에 있어서 이미 모델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에서 AI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직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안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지 않은 부분들,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많은 언급을 준비를 했지만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논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가 저는 이렇게 논산이 특히 국방 AI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리적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변에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또 계룡대 3군 본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근처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출연연구소랑 방금 말씀해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의 대기업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대학교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어서 우수한 인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논산시에 지금 K 국방 클러스터를 통해서 대규모 국방 산업의 거점을 확보하고자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데이터 확보의 거점이 되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요. 국방망과 연계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또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좀 계획에 포함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방 데이터는 특성상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논산에 구축이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논산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업 인재를 유치하고 또 기업이 유치한 전략으로서 국방에 특화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과 실증을 통한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나 또 가상 환경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학교에 있는 만큼 국방 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인재 교육이나 양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AI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AI 전문가가 군으로 와서 군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저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은 국방 전문가가 AI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AI는 도구화가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군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다라고 해도 이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방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AI의 장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국방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 군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논산에서 K국방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러한 인재 양성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방대학교의 연계를 통해서 AI 개발 설계뿐만 아니라 AI 운용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식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확보 거점과 연계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모든 분들이 논산에 와서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동의가 안 되는데 저희가 창원기동 아까 동영상 본 것 중에 창원기동 시험장도 있고요. 인천 서해안에 디지털 트윈을 갖다 놓고 무인수상장을 개발하곤 하는데 저는 여기 논산을 중심으로 완전히 실환경과 이거를 가상화한 거는 우리나라 어디라도 갖다 쓸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면 로봇 기업들은 안 움직이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이 없어야 된다. 여기 왔어도 다시 ADD가 보안검사하고 군에서 보안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올 수 없다. 이게 정말 아주 그 극명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 연구소를 전투실험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데이터가 파블리시 되고 여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상으로 트윈이 다 전달되고 마지막 검증하고 이럴 때 논산을 오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저희가 가진 생각인데 교수님 이 부분에 동의가 되는 건지 제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과 제도상에서는 저희가 국방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안 획득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방망이 외부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어디서나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국방 데이터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했을 때 일단은 논산에 한번 유치를 한 다음에 논산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다시 보안을 가지고 여기를 통제하는 지역이 되면 여기 어떤 로봇 기업도 논산에 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 로봇 기업들이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방 방식으로 논산의 민간 연구소를 전투 실험 연구소를 리타이한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오픈하고 로봇 기업의 네트워크로 디지털 트윈으로 제공하는 환경이 안 되면 저는 뭐 논산을 사이트로 둘 이유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토의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마지막 센터장님 이런 의견들을 어떤 이런 빅 챌린지가 있는데 충남이 이렇게 받아서 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관점에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국방 모빌리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안창정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통해서 그 전장 패러다임 변화와 AI 전장 무인 로봇 그리고 무인 체계 또 K 모사 또 그리고 논산의 국방 판단의 큰 그림까지 방향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충남의 국방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그 5개년 그 충남 국방 산업 육성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을 보면은 좀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첨단 기술 기반의 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AI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등 미래 전장 기술을 실제로 개발, 양산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거점을 충남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좀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충남 국방산업 통합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그래서 민군 지자체 산학연이 상시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민간기술과 국방 융합 및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앞선 기술을 국방 수요와 빠르게 연결을 하고 국방에서 검증된 기술이 다시 민간 수출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양방향 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에는 도내 국방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5분의 발표 내용과 충남에서 수립하고 있는 4가지 전략이 되게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내용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잘 알고 계시고 오늘 많이 언급이 된 것처럼 충남도에서는 지금 2066년도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가 주관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육성 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보면은 논산에는 산업 기반이 그렇게 좀 아직은 탄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남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산업,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이 있는데요. 현재 대체적으로 북두권, 천안, 아산 그쪽의 관련 기업들이랑 또 기업들, 또 기업 연구소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집적되어 있는 기술 역량을 이 논산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 남북권에 보면은 논산뿐만 아니라 금산 또 계룡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역량을 이쪽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하고 많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기업과 충남의 그 중소 중견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충남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3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가 충남, 하지만 좀 북부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현재
국방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기업과 충남의 중소 중견기업을 잘 연결해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동의 로드맵을 좀 수립을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본사업에서 지원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본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릴 스탠다드에 준하는 그 관련 시험 평가들을 좀 구축을 하고, 또 충남도에는 또 펀드가 있습니다. 지역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줘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또 실증 또 투자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은 오늘 논의된 AI, 무인체계 이런 로봇 개방형 플랫폼들이 충남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사업화하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오늘도 좀 계속 언급이 됐지만 논산 국가산단 인프라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실증 인프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 국가산단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산업 용지를 좀 넘어서서 체계기업과 부체계기업들이 실제로 개발, 시험,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두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파트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했던 릴 스탠다드, 시험평가 장비 구축을 해서 여기 안에서 우선 구축해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구축을 하고, 2단계로는 꼭 중장기 인프라 구축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그 실증 텍스트베드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체계기업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규모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시 자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타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잔창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넘어서 이제 무무인 체계로도 넘어가야 되는